혹시나 아직 선생님들 로그인 안 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같이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그 화면도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혹은 제 속도가 좀 괜찮다 싶으면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계속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다 라고 하시면 화면도 같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시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녹화하는 영상에는 선생님들 얼굴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화면만 나타날 거예요. 얼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천천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로그인 안 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화면에 지금 제가 띄워드린 주소로 들어오셔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 이렇게 로그인 하신 상태로 잠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로그인 방법은 채팅창에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실습으로 진행해 보실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유레카에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 혹시나 실습 말고 그냥 화면만 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은 안 해주셔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실습으로 진행을 하셔야 선생님들께서도 추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실 때 훨씬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내사항부터 시작해서 한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 목소리 크기는 괜찮으실까요? 혹시 조금 많이 작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사항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으로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상시교육은 한 달에 2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 부분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설문조사 부분이 강의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월 둘째 주에 있는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제가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다가 내가 이 부분 놓쳤다 이러시면 그 상태로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데를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셨던 메일 있으시죠? 그 메일로 제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자체를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하는 영상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 중간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육 중간에 설명하기 어렵다 싶은 부분은 교육이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다 몰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까지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레카 교육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로그인 하시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처럼 유레카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실 때는 유레카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이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다 달라요.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사이트까지 연동이 가능하니까 선생님께서 유레카에 로그인 하실 때는 이 로그인 방법을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유레카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실습에 사용되는 자료는 이 상시교육 실습 자료라고 마찬가지로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랑 동일하게 실습을 진행해 오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상시교육 실습 자료 들어오셔서 아래에 있는 파일 이름을 클릭하시면 파일이 저장이 되실 거예요. 이 파일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 압축만 풀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같이 따라오시기에는 조금은 벅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받아두시고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실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때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 이제 연구학교나 특히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이때 사전사후 자료를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함께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분석에 대해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사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유레카에 있는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셨다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2주 전에 사용됐던 예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레카 설문조사 메뉴에서 세 번째 있는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같이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우리 유레카의 설문조사 메뉴에서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 검색 종류에서 조사자로 유레카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조사자로 유레카를 검색하시면 지난주 화요일에 만들어진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 이 부분이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 화면 상단에 있는 조사자 유레카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처럼 조사가 하나가 나타나실 겁니다. 선생님들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검색되셨을까요? 검색되셨으면 화면 키신 분들은 끄덕끄덕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를 클릭해 주신 다음 비밀번호를 0000 이렇게 04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04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지금처럼 설문조사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이때 화면 하단에 있는 설문조사 관리의 결과 분석 이곳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응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빈도 분석이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빈도표를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 하단에 설문조사 관리라는 탭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설문조사 관리 탭에 결과 분석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빈도 분석을 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회색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빈도 분석만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거나 혹은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빈도표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스트 3.0이라는 페이지로 새로 넘어오게 되실 거고요. 이 이스트 3.0 페이지에서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서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석이죠. 사전사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사후 분석뿐만 아니라 상관 분석과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 앞서 나온 빈도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을 해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 1번은 성별에 대한 문항이에요. 이 성별에 대한 문항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항 1번을 화살표 아래 버튼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선택 변수에 내려주시고 옵션까지 지정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분석의 결과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나타난 분석 결과는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처럼 바로 분석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분석 결과가 안 나오시는 경우에는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빨간 색깔 경고 문구가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이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경고 문구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이때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지금 저와 동일하게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해봤던 내용들은 닫아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응답자들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혹은 응답자들의 연령이 너무 높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분석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기 어렵게 될 때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받으신 설문조사를 원자료화 시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엑셀 파일을 여셔서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여셔서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이디, 그리고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그리고 저는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여기까지만 만드신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다 작성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다 작성했다라고 채팅창에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작성하실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이제 종종 이 엑셀 파일 자체를 유레카에서 찾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유레카에는 별도의 엑셀 파일은 제공드리진 않고요. 아마 선생님들 컴퓨터에 대부분 엑셀 또는 한 셀이 깔려 있으실 거예요.
이때 선생님 컴퓨터에 깔려있는 엑셀 또는 한셀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몇 분만 작성을 하시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작성하신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작성하셨다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가장 처음으로 하실 거는 사실 이렇게 원자료를 바로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원자료를 바로 입력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 앞에 쌓여있는 설문조사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1번 설문지부터 그 아래에 있는 거는 2번 설문지, 그 아래는 3번, 4번 이렇게 설문지 번호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주죠. 그것과 동일하게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설문지 번호를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그 다음으로 이 틀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틀까지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제 1번 설문지를 보시고 가로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먼저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인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점.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모든 내용을 입력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되물어 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 이거 성별부터 쭉 입력을 다 하고 다음으로 학년 입력하고 이게 훨씬 편하지 않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선생님들께서도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성별에 대한 자료만 쭉 다 보십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봤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야 돼요. 다시 처음 설문지로 넘어와서 학년만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지금처럼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오타가 나타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오타가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것처럼 가로로 한 줄을 입력을 하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혹은 어디에서부터 오타가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세로로 작성을 하셨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로로 작성을 하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는 반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가로로 그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1번 설문지를 다 입력을 했으니까 다음인 2번 설문지를 한번 보면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3점, 급식 만족도는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할 때는 해당하는 조사를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임의로 한번 모든 칸들을 채워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작성 중이셨던 선생님들 있으시면 임의로 아래에 있는 모든 칸들을 한번 채워주세요. 지금처럼 안에 있는 모든 칸들을 다 채워주셨다면 저는 이번에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까지 다 해주셨다면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으로 이번엔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통계 분석에 내 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료 분석하기까지 들어오셨다면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나오셨을까요? 업로드는 되셨을까요? 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가 조금 빠를까요? 조금 빨라요?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레카에서 먼저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빈칸이나 혹은 숫자 대신 문자로 입력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스트 3.0 페이지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이 리스트 3.0에서는 우리가 입력했던 변수명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종종 선생님들께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문의를 종종 주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처럼 좀 작은 화면으로 이 스탯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스탯 3.0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곳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짝대기 3개 문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짝대기 3개 문양을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통계 분석 메뉴가 나타나실 거고요. 또는 키보드에서 키보드 상단에 있는 F11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하는 건 우리가 앞서서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로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해볼 거는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하나로 합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저희 건의사항으로 T검정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T검정을 하기 위한 사전 자료 만드는 방법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총 2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사전에 대한 자료 한 가지, 사후에 대한 자료 한 가지 이렇게 총 2개의 원자료가 필요하고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2개의 자료를 합친 통합 자료가 새로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합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합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시면 지금 저처럼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후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자료들을 쭉 다 블록을 잡아주세요. 블록까지 잡아주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에 우리가 분석을 진행해야 될 자료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종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한 순서에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후에 대한 자료에 사전을 붙여 넣으시면서 사후가 왼쪽에 오도록 사전이 오른쪽에 오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처럼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값만 보면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사전 사후 분석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저처럼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1학년 1반 1번 응답자의 사전조사 오른쪽에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셨다면 해당하는 분석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나타나는 결과랑 선생님들이 사용한 분석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1학년 1반 1번 학생 응답 옆에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응답이 오도록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려서 해당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전에는 자료가 있지만 사후에는 자료가 없게 되겠죠.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사전에는 자료가 있지만 사후에는 자료가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의 사전 응답을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자도 매칭이 되고 응답의 개수도 동일하도록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사전조사 그리고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셨다면 이번에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해 줄 거예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작업을 다 해주셨다면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번에는 유레카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의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사전사후 자료 합치는 방법을 실습해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 영상 내일 오전 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유레카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종종 질문을 주세요. 내 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기능은 동일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무 곳에서나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차이가 있는 부분은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저희가 앞서서 같이 진행했었던 원자료 만드는 방법을 기술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방금 보여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 차이만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 화면 가운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저랑 같이 진행해 보실 선생님들 있으시면 제 채팅창에 제가 만든 파일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처럼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다면 분석하기 우리 앞서서와 동일하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성했던 문항들이 좀 나타나 있게 될 거예요. 이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방법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사전사후 분석을 통계 분석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대응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하실 때는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곳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업 만족도와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이 3쌍의 문항을 한꺼번에 넣고 분석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3쌍의 문항이 있다 라고 하시면 분석을 총 3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실습으로 진행하는 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보고서를 몇 가지 분석을 사용했을 때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조금 빠르다 싶으시면 채팅창에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의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통계 분석 방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통계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지켜주어야지만 해당하는 분석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처음으로 변수의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변수의 형태를 알맞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변수의 종류부터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종류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어떠한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넓게 보면 지역도 이렇게 속성이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변수를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질적 변수의 예시로는 아마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성별에 대한 문항일 거예요. 우리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게 되면 보기 1번은 남자, 보기 2번은 여자로 두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설문 응답을 받고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에이 그래도 1번은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기는 해요.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통계 분석에서는 보기 1번이 남자가 오든 보기 1번에 여자가 오든 아무런 지장이 없이 조사도 받을 수 있고 통계 분석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보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은 1.5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1.5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를 하실 때는 1.5가 아닌 보기 3번처럼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 있고 백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고 백분율로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로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변수를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적 변수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 라고 한다면 우리 반의 기말고사 평균 점수가 궁금하게 될 거고요. 또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 라고 한다면 내가 평균 키보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죠. 이때 양적 변수로도 질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한 가지 존재해요. 바로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에서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3점 척도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 5점 척도, 7점 척도, 10점 척도 모두 사용하실 때가 있죠. 이때 모두 다 동일하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5점 척도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5점 척도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만족도 문항은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로 이어지는 연속되는 척도형의 문항이에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가 있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또 그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해당하는 문항을 척도형 문항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질적 변수,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설문지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종종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응답을 다 받으셨어요. 응답을 다 받으셨는데 선생님께서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희 쪽에 도와달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응답까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먼저 요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내가 이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먼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보시다가 나 이거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이따가 제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는 보고 해당하는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 보시면서 설문조사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몇 가지 분석을 진행을 하셨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럴 땐 이런 분석이라는 건 선생님들께 제가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같이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볼 거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빈도 분석 그리고 기술 통계량 분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요새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석이죠.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까지 분석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고 분석을 했을 때는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몇 명이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사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받은 설문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10%가 남학생이었고요. 90%가 여학생이었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의 분포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은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도 분석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앞서서도 한번 진행을 해봤죠. 왼쪽에 있는 이스텝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통계 분석 메뉴 안에 있는 빈도 분석 이곳에서 선생님들께서 백분율을 확인해 보실 변수들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빈도 분석을 진행하실 문항들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옵션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빈도 분석 보고서에 대한 구성부터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우리 보고서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위주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응답자가 몇 명이는지, 오른쪽에는 응답자 수가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작성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이게 더하면 100명이다.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혹은 보기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응답자가 몇 명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체에 대한 응답자가 몇 명인지 100%가 몇 명이 기준인지 이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에 대한 보기야 그 보기에 대한 사례수 비율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성별 그리고 학교급 두 가지만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하신다면 학교급 아래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통계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을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 그리고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났다 라고 하실 때는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의 분포를 보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기술을 하실 때 퍼센테이지 대신에 명수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뒤에 퍼센테이지를 함께 기술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어느 집단이 더 많이 나타났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어느 집단이 많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편한 백분율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그 괄호 안으로 해당하는 백분율이 몇 명인지 이 해당하는 내용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평균 구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평균이라는 메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평균 구하실 때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꺼번에 구해드릴 거예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의 예로는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또는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나 키나 몸무게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 진행을 할 때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평균을 확인할 변수들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3개의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을 구할 문항들을 다 넣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구해줄 거예요. 이때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3가지만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총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는지 자료 수가 나타나는 관측치의 개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평균 점수,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점수, 이 3개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전체 값이 몇 개인지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이 3개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표준 편차의 의미를 종종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응답을 쭉 나열을 해봤더니 응답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 나열되어 있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그리고 이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전체 응답의 70%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럼 수학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수업 만족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전체 응답의 대략 70%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게 되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갖게 됩니다. 지금처럼 평균은 해당하는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그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사용을 하신다면 그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는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분석의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께 퀴즈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참 피곤하실 시간일 것 같아서 좀 잘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 수업 만족도,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변수는, 문항은 어떤 것일까요?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혹은 이제 화면을 켜신 분들이라면 1, 2, 3번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긴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반응들을 많이 안 해주셔서 네, 많이 피곤하시구나 하고 있었는데 많이들 듣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 수업 만족도가 표준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죠. 이 세 개의 문항 중에서 수학 수업 만족도의 표준 편차가 가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수업 만족도가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통계량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왼쪽에는 변수,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이 들어가고요. 중간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들어갑니다. 선생님들께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외에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사용을 해주신다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하나씩 더 늘려서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값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한 응답값도 항상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에 대한 응답값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반 아이들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랑 우리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랑 해석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관측치의 개수는 우리가 사용한 자료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자료값도 항상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였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에 대한 점수는 별도로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도 항상 포함해서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석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종종 질문 주시는 게 있으세요. 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인데 보통 이상이다. 그리고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는 3.8이 넘어가면서 만족에 가깝다라고 썼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이때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쓴 건 저는 선생님들께 일부러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중에 3점은 보통이 되고요. 4점은 만족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 그 중에서도 특히 3.8에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되면 두 가지 모두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4점은 안 됐지만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도 있고, 어쨌든 4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해석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냐는 선생님들의 선택이에요. 이때 뭐 3.7몇 이렇게 되면은 사용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보통은 3.8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상이다, 그리고 만족에 가깝다, 두 가지 모두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유리하신 방향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해석해 주시는 기준이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3.8인데 어떤 거는 3.84 정도 나왔는데 이건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 어떤 건 3.81인데 이거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이렇게 기준이 서로 다르면 안 돼요. 내가 3.8 이상일 경우 만족에 가깝다 라고 하겠다 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3.8이 넘어가는 거는 모두 만족에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 통계량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교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 죄송해요. 제가 다른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이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게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분석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때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대응표본 T검정입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사전 사후 분석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사전 사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 그리고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를 진행을 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거나, 학년 초에 사전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년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 시간 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가치관의 변화가 크다 보니까 내 수업에 의한 효과인지 혹은 가치관 변화에 의한 효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 두 번째로
사전과 사후 동일한 응답자의 매칭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전 사후 분석 자료 만들면서 함께 안내를 드렸었죠.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전에는 문항을 좀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하시기 전에 설문지 자체를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 사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설문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응답자 매칭을 시키기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1학년 1반 1번 학생 옆에는 해당하는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자 매칭이 시키기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최소한 응답 인원수라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석하는 방법도 앞서서 같이 한번 알아봤었죠. 우리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대응표본 T검정에 들어오신 다음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다음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셔야 돼요. 만약 세 쌍의 문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분석을 총 3번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이 나타나죠.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 화면만 보시고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이 화면 보시면서 결과 화면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숨부터 쉬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것들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대응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 점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평균 점수 사용하면 옆에 있는 표준 편차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표준 편차는 함께 사용을 해주시고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몇 개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빈도 또는 관측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대응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도움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인 부분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있는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으로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T값이 나타나고요.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값 P밸류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쳐진 대응표본 통계 그리고 T, 유의 확률값 이 3가지만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유의 확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간단하게 유의 수준 그리고 유의 확률에 대해서 살짝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나 봐요. 벌써 4시가 넘었네요. 조금 한 5분 정도만 더 교육을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아마 유의 수준, 유의 확률,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0.05 이 기준이 우리는 유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이야기해요. 보통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의학 분야나 건설 분야 혹은 기계설비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작은 수치의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0.05를 사용을 해요. 이 0.05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100번 진행을 했다고 했을 때
그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고 우리가 세워준 기준이에요. 유의 수준은 우리가 세워준 오류의 최대 기준입니다. 보통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우리가 세워준 기준보다 적다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아마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게 어떤 뜻이구나 라는 것은 조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알아본 유의 수준 그리고 유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워준 기준은 0.05예요. 이 0.05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오류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타나요.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0.000으로 사용을 하셔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가 0.001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이 0.001보다 작은 수치다라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지금 우리가 세워진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요. 우리가 세워준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수치의 오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자료를 보고서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대응표본 T검정이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확률값, P밸류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보고서 검토를 요청을 주셔서 쭉 보고서를 보다 보면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제가 설문조사 보고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오타를 내셨거나 혹은 분석의 결과가 조작이 되었거나 오류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검토 요청 주셨던 선생님께서 이 마이너스 부호는 내가 다 불길해서 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경우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불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0.8점 올라간 건 앞서서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했죠.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 확률 값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만 작성하셔도 통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뜻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들은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께는 조금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를 해주셔서 친절하면서도 가장 친절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하신 이 업적들을 다시 한번 뽐내주시는 게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이렇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유레카 통계 분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끝냈어요. 무려 10분이나 조금 늦게 끝냈는데 같이 고생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바로 종료해 주시기보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설문조사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앞에 있는 연락처나 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또는 지금 당장 질문할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다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회의 종료 안 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 선생님들은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만족도 조사까지 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계시면 이제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